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의회 인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명노 의원 그리고 강수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스튜디오가 꽉 찹니다. 오늘 두 분의 로맨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표정이 왜 그러시죠? 저는 좋아요. 브로맨스 괜찮은데? 정말이에요? 네, 좋아요. 정말. 프로메스 하시죠.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전남으로 확정이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이 됐었는데 새로운 승부수를 또 광주시가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다뤘었는데 네. NPU라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부터 좀 다시 짚어볼까요? 이 인공지능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네. 또 빠르게 변화해서 이 NPU를 이해하려면 CPU, GPU를 함께 봐야 됩니다. CPU는 이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계산 연산, 그래서 인간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GPU는 그래픽, 그래서 뭐 훈련, 트레이닝 이런 역할을 해서 뭐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NPU는 뉴럴이라고 해서 신경망 중심으로 네. 이 추론을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오. 그래서 훨씬 더 발전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신경망 처리 장치라고 네.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네. 궁금해서 스마트폰의 뭐 얼굴 인식, 음성 네. 인식, 또 이 번역하는 거 있잖아요. 실시간 맞습니다. 번역. 이게 다 NPU의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NPU 도 저도 그렇고. 지난주에 최은지 의원님 말씀 듣고 공부를 했죠. 네. CPU 같은 경우에는 앱을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GPU 같은 경우에는 그 앱에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NPU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보고 우리 이름 태그 같은 걸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화된 그 뭔가 역할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젠슨 황의 이야기 나오면서 GPU는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NPU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왜 NPU를 대안으로 지금 꺼내 들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그 전력을 훨씬 덜 먹습니다. 어. 우리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냐였는데 GPU는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량이 많이 먹지만 NPU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론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전력이 적게 들고요. 또 광주가 인공지능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2단계 사업 6천억 예산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실증과 관련된 내용인데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스마트폰에서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뭐 자동차에서 영상을 판독한다든지 또 뭐 CCTV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다든지 이렇게 실생활과 접근될 수 있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다. 네. 예,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력 효율이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나머지 기능들을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우리 시에 어쩌면 더 적합한 그런 센터라고도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전력이나 기존에 조금 뭐랄까 고민이 됐던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지금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전남으로 감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께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송구하다 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플랜 B로 이 NPU를 광주에 유치하는 것, 이거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지금 그 우리 지역에선 정진욱 의원이 1조 원 정도 되는 NPU 컴퓨팅 센터, 국가 컴퓨팅 센터를 광주에 유치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도걸 의원이 또 예산 심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답변을 할 만큼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 지역민들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수건 사업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서운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수건 사업이었던 KTX 호남선 증편이 결정이 됐잖아요. 어떻게 내용이 됐죠? 일단 상하에서 1회씩 더 증편하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그동안 너무 차별이 심했어요. 네. 일단 개통한 것도 경부선에 비해서 호남선은 11년이나 늦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부선이 호남선의 2배 운행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주말에 호남선이 1회 증편할 때 경부선은 21회 증편을 했어요. 네네. 한 열차당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광주가 169명이었는데 대구는 90명,
울산은 80명이었습니다. 이만큼 차별이 계속되어 와서 지속적으로 이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뗀 거잖아요. 네, 이게 10년 만에 첫 증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아직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차별을 느껴왔던 그 시간과 고통은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증편하고 대형화를 하는 그런 작업에 우리가 같이 발맞춰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KTX 산천 열차가 이제 어디죠? 그 익산까지 가던 네. 게 네.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간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그냥 뭐 단편적으로 끝나는 건지. 당장은 사실 쉽지가 않을 네. 거예요. 지금 복선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다시피 지금 당장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요. 이번에 확인한 걸로 우리 그 호남의 국민들이 많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그 효능감 있게 정치를 하는 네. 성과를 보여준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민들께서 환호하는 만큼 앞으로 더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여당의 정청래 대표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저는 이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지금 우리 지역민 분들의 이동권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다 보니까 호남 그 어디죠? 무안국제공항 이야기도 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안타까운 참사 때문에 지금 운항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 3월까지는 일단은 재개항이 어려운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임시로 취항을 해달라라고 네. 요구하고 있죠. 이 논의가 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12월 29일 날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나고 폐쇄가 된 이후에 지난 2월 달에 광주시가 먼저 국토부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3월 달에 로드맵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고 4월 달에 광주시가 이제 로드맵이 안 나오니까 정식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국토부가 10월에 무안공항 재개항할 거다. 그래서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또 기다렸는데 이제는 2025년 동계 정기편 운행 일정에 무안공항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는 여튼 무안공항을 개항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 그 항공 계획에는 권역별로 거점별로 국제공항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혀진 하늘길을 빨리 여는 데 있어서 광주공항이 과거에 국제선 역할도 했기 때문에 임시 국제선 신청하는 것은 매우 적합하고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광주 공항을 이전을 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나왔던 게 광주 공항을 아예 거점 관문 공항으로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다수의 시민들은 더 아닐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여론이 충분한데 관건은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무안공항이 재취항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그 국제공항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빨리 결정해 주는 만큼 우리 광주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안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입장들도 참 많습니다. 광주공항 자체를 앞으로 쭉 이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국제선의 광주공항의 코드 KWJ가 시티 코드로 남아 있을 수 있게 앞으로도 유지를 하는 게 도시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네.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건 왜 그러죠? 그래도 홍보 효과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비상시에 네. 착륙이 가능한 거나 아니면은 뭔가 국제적인 행사가 열릴 때라도 필요에 따라서 이걸 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세계 지도에서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공항이 없어지면 네네 그런 우려가 많이 있고요. 저는 국토부가 계속적으로 되는 핑계가 너무 아쉬운 게 신청을 거절했던 이유로 그 둔덕 광주공항에도 네. 무안공항처럼 둔덕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와 같은 둔덕이 있는 곳이 7곳입니다. 네. 국토부의 의견대로라면 지금 7곳도 항공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출입국 수속 시설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한 3개월이면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관광업계 또 경제에 굉장히 좀 피해가 큰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빠르게 좀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명노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환경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뭔가 실천으로 광주시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이 구대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네. 오늘 기후환경국 사무감사를 할 때 마침 어제 국무회의에서 NDC라는 걸 의결을 했어요. 이 NDC가 뭐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데요. 이걸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2035년까지 지금부터 10년이 남았죠. 2018년 순배출 대비 53%에서 61%를 줄이는 목표예요. 이렇게 하려면 신차 기준으로 친환경차 도입률이 70%가 돼야 됩니다. 굉장한 수치인데 우리 광주에서는 지금 배출량이 건물 부분에서 45% 그리고 수송 부문에서는 3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관건이 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후환경국으로부터 확인한 건 우리 광주의 자체적인 목표가 2045년까지 이미 있었고 그게 그보다 더 높은 수치로 목표가 잡혀 있는 거죠. 이미 그리고- 우리가 예. 잡은 목표가 그래서 뭐 그 친환경차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전옥수 보일러 막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 선언적인 목표가 나온 만큼 실천 계획도 저도 구체화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고요. 예. 좋습니다. 좀 이런 건 앞장서서 하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오늘도 시간 관계상 저희가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 또 지역의 현안들 빠르게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명노 의원 그리고 강수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